네, 이번 주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정. 저는 박정원입니다. 네, 이번 주 전쟁 소식으로 시작해서 우려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더 넓게 확전이 되거나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되는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어려워지는 시장이나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박정원 캐스터가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의 길을 알려주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포착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지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조정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전일자 그리고 전전일자에 나타났던 그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의 분위기, 이게 이제 가장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보는데요. 사실 시장 자체는 9월 달부터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이게 이제 추석 연휴라든지 한글날이라든지 이러한 연휴 기간들을 지나면서 또 때마침 그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분쟁 소식이 또 주말 사이에 들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9월 달부터 지수가 좀 내려오다 보니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미 낙폭과대 구간에는 9월 말부터 진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단의 변동성과 그리고 반등의 모양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장에 이제 지수가 좀 내려오니까 당장 사야 된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봐야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증시를 볼 때는 좀 누릴 때마다 조금 더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방향성은 맞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중동 관련된 분쟁 관련 그런 노이즈들은 계속 아직은 있을 거예요. 즉 매크로 부담감은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크로 부담 때문에 주식을 지금 멀리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주식은 이제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이미 좀 내려와 있고,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뭔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혼돈을 주는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단기적인 등락 과정은 좀 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정, 저는 이 정도 조정은 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의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 다음 주까지도 진행이 될 텐데, 즉 조정 시 매수 전략,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는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고, 물론 인플레이션과 중동 분쟁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테마 중에 저희가 뽑은 테마 알아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두 가지 테마는 학회 실적 기대주 제약바이오와 또 첨단 산업의 비타민, 세계가 주목하는 히토류입니다. 박정원 캐스터의 히토류 관련주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데요.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든 히토류. 이 희귀한 흙이라는 뜻과 달리 분포량은 비교적으로 풍부하지만 이 채굴과 가공이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포함시킬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의 쌀, 비타민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세계가 주목하는 히토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히토류 관련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히토류 기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정부는 차세대 모빌리티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를 주목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란 무엇일까요? 히토류는 원소 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탄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 그리고 39번인 이투륨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네오디뮴과 어뷸 그리고 가돌리늄이 있습니다. 이런 히토류는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고 열을 잘 전도하면서 자성과 발광 성질 등 이 첨단 소재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연구 자석 수입액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 자석 수입액이 6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무려 67.3% 증가한 규모인데요. 2019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온 수입액은 특히 국내 전기차 수출이 증가한 2021년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전기차 빅뱅에 따라 연구자석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30년 연구자석 시장 수요는 38만 7천 톤으로 2020년보다 2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75만 톤이 전망되는 등 업계는 히토류 수요가 더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기차 구동모터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터빈 등 친환경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히토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1990년부터 히토류 생산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중국의 의존율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한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중국 의존율은 무려 87.9%로 거의 90%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최근 들어서 히토류 등 연구자석에 대한 생산과 수출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히토류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히토류 중 하나인 디스프로슘은 킬로그램당 약 47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2년 5월 이후로 최고치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선언한 데 이어서 세계 4위 히토류 생산국인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의 공급 우려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기차 필수 부품인 연구자석 시장에 진출하면서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나섰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국내 히토류 시장도 더욱더 확장되고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한편 어제 히토류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6.7%대 강세, 티플렉스부터 대원화성,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상승 곡선을 그려내는데요. 이 히토류를 둘러싸고 자원 무기화나 채굴 일시 중단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와 히토류 연구 자석의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정부 정책과 여러 기업들의 소재 개발 모멘텀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박우신 파트너님, 히토류 관련주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저 역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섹터인데 지금 딱 이 섹터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 자체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히토류는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연구 자석 분야 자체는 이제 EV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전기차 용으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글로벌리하게 관심을 받는 이 로봇 산업 관련돼서도 이게 모터에 들어가는 필수제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히토류도 이제 밸류체인을 보시면 아까 무슨 산화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 네오디뒴이 대표적이에요. 경인토류 산화물, 즉 소재가 있고 요걸 가지고 금속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따지면 이제 뭐 양극재나 음극재 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영구 자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밸류체인 내에서 중국의 역할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러다 보니 이제 서구권에서 뭔가 관련된 산업이 확장될 여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것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중장기로도 한 내년까지도 이쪽 산업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과 2차 전지 전방 산업 확대에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께서 히토류 관련주를 최근에 또 주목하고 계셨군요. 오늘의 승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미중 갈등으로 서구권에서 히토류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 또 로봇과 2차 전지 등 전방 산업 확대의 수요 증가까지 기대된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은 하크의 실적 기대주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최근 하크의 일정과 함께 신약 개발로 투심을 이끌어낸 이 제약 바이오주, 어떤 내용인지 권미정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네, 영원한 테마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하고 어제는 유한양행의 랭라자 보험급여 확대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을 연달아 들려오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을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다수의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목할 이벤트는 바로 유럽 종양학회, 바로 에스모입니다. 이번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총 한 9개에서 10개 정도 기업으로 평가가 받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은 바로 유한양행과 오스코넥입니다. 에스모에서 존슨앤존슨이 폐암에 대한 임상 실험인 마리포자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러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넥이 공동 개발한 레이저 티닙의 가치도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마리포자 임상은 비세포 폐암에 대한 현재 표준 치료법인 타그리소 단독요법에 비해서 레이저 티닙을 활용한 병용요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9월 28일 이미 의미 있는 임상 결과가 도출됐다는 발표를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이번에 그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의 요약본은 10월 19일 에스모 시작 하루 전에 미리 공개되는데요. 이번 학회 후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 되리라 전망이 되고요. 또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상업화 시 타그리소의 시장 점유율에 가까운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두 번째 일정은 바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FDA 승인 일정입니다. 제가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셀트리온 서진석 의장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듣기도 했는데요. 진펜트라 한국에서는 램시마 SC로 불리는데요. 미국 내 유일의 인플릭시맙 SC 제형, 즉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은 10월 28일 FDA로부터 승인이 나리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호재가 나온다면 셀트리온 그룹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일정은 바로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 2분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역대급 호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전통적으로 3분기가 성수기인 제약 기업들, 이번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먼저 제약사부터 살펴보면 FN가이드가 국내 매출 상위 5개 기업인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그리고 대웅제약에 대해서 3분기 매출 모두 전년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제약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JW 중해제약과 한미약품은 총 3곳의 증권사가 호실적을 전망했고, 또 바이오 기업으로 보자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높은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학회 일정과 호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지금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할 땐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트렌드, 즉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일라이 릴리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전일 미시장이 조정을 줄 때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의 이제 전일자에 도달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꾸준하게 그래도 신고가를 계속 형성하면서 가는 그런 탑티어 업체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확실히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그런 기준점은 좀 잡아나가고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 일라린이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이 비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와서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장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꽤 있는 상태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인벤티지 랩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장중에 뭐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말에 에스모라는 또 유럽 종양학회 학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학회 관련된 일정 모멘텀도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사실 제약바이오가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업 개개인별로 조금 파고 들어가가지고 스터디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당뇨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 또 주요 학회 일정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투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님, 제약바이오주 대 히토류 관련주,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제약바이오는 다음에도 또 말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자주 나오는 섹터잖아요. 히토류가 나올 거라는 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히토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셨는데요. 이유를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 히토류 섹터는 단기 주간 승부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로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중장기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단기도 단기지만 중장기적인 메리트도 보유하고 있는 섹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그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나오려면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때, 즉 가치 평가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섹터가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룸이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탈중국화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섹터입니다. 이게 이 산업 자체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커나가는 산업인데 심지어 그 산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서구권에서는 지금 이 히토류 관련된 탈중국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비단 이따가 뭐 말씀드린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가 미중 분쟁 이슈가 있을 때 잠깐 튀는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듯한데요. 그럼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도 토픽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성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한이라는 종목은 원래는 이제 섬유 업체인데 히토류 사업으로 신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MP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히토류의 밸류체인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경히토류 그 산화물을 가져오고요. 이 산화물을 가지고 금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속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영구 자석을 만들게 되는데 요 네오디뮴 같은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이런 데서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구권에 대한 그 원재료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게 사실 좀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회사는 MP 머티리얼즈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그 중간에 금속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왜냐하면 기존엔 중국이 100% 생산하고 있던 그 사업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히토류 중간 소재 금속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품질의 히토류 영구 자석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품질이 좋아야지 EV나 로봇 같은
좀 고부가가치 산업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현재 좀 가능해 보이는 기업인지라 이 회사는 좀 체크를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2,900원, 손절가 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테일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업 자체는 사실은 이 히토류와 맞닿아 있지는 않은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장 히토류 기업의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이 이제 성림첨단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성림첨단산업이라는 기업은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성안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회사는 공통적으로 대구에 소재를 해 있습니다. 뭐 조사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대구 쪽을 지금 히토류 산업단지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우리나라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사업을 현재 제대로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요 성림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현대 BNG 스틸이 현재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그룹에서도 사모펀드 형태로 이 성림 첨단 산업에 투자가 돼 있는 만큼 이 회사의 가치는 내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요 현대 BNG 스틸도 본업은 다소 부진하지만 히토류에 한정돼서 보자면 충분한 그러한 메리트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좀 사실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우진의 주간 승부주 히토류 관련주의 매력이 더 높았고요. 관련된 토픽 두 가지는 성안과 또 현대 BNG 스틸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과 테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